안녕하세요. 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MBTI 아로마 세라피, MBTI 유형별 강점은 살려주고 취약한 부분은 보완해주는 향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MBTI 유형은요. 이 많은 유형들 중에서 바로 ISTP입니다. 먼저 이 ISTP를 각각의 글자, 이 네 글자의 의미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 내향형의 사람, S, 그리고 감각형, T, 사고형, P, 인식형이거든요. 내향, 감각, 사고, 인식이 발달한 사람인데요. 먼저 내향형이요. 내향형의 사람은 내향형의 사람은 말 그대로 에너지의 방향이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관심의 방향이 바깥 세상이나 뭐 딴 사람의 일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떻지? 지금 내 감정은 어떻지? 나는 어떤 상태지? 나는 누구지? 이런 데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S, 감각형이잖아요. 감각형은요, 눈에 보이는 걸 잘 알아채는 사람들, 눈썰미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뭐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 물질 세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용성을 추구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글자 T요. 사고 유형은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팩트인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P요. 이거는 인식형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해진 틀에 따라서 사는 것, 이 규칙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모험,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어떤 분들은 특히 J형의 분들은 되게 좀 불안하거나 깜짝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당혹스럽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이 P인식형의 사람들은요, 그걸 즐겨요. 예.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네 글자의 조합, ISTP는요, 한마디로 장인형의 사람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장인이라고 하면요, 제가 장인하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 훌륭한 도자기를 굽는 도예 가도 장인, 대표적인 장인 중에 한 분야잖아요. 이 장인이 나오는 한 분야죠. 그래서 장인이라고 하면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아서 그 분야를 마스터한 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ISTP,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글자의 조합이 어떻게 장인형이 되는 건지 좀 볼까요? 일단은요, 이 ISTP 네 글자를 조합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이 ISTP의 사람은요, 논리적이고 상황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좀 더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게요. 음. 먼저 이 사람들 T가 주기능이에요. 네 글자 중에서도 T가 이 사람들이 가진 최대의 강점,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T 이거 사고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죠. 논리, 인과관계 이런 게 중요해요. 뭔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정, 상황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팩트가 뭐야?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팩폭 장인이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이 T 유형은요. 비효율적인 거 제일 못 참아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걸 그냥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팩폭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돌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 버리면은 사실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지도 몰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 없어요.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팩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T가 S, 감각형이랑 결합하면은 이 사람들 T가 하는 일이 이거 팩트야, 아니야, 그거였잖아요. 근데 팩트야,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거를 판단할 때 이 S의 기능을 발휘해서 그 근거를 찾아내거든요. S,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가치나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 그걸로 팩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내서요, 그거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거기서 답을 도출해내는 거,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I랑 P가 있었잖아요. 제일 앞 글자랑 제일 뒤에 글자요. 이 내향형인데 인식형인 사람들은요, 적응력도 일단 P니까 적응력이 뛰어나죠. 그리고 I, 내향형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뭐 바깥 세상에서 막 자신을 어떻게 뒤흔들어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해요. S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현실의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I잖아요. 그렇게 관찰하고 답을 찾고 하는 과정을요, 남들하고 잘 나누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특히 이 외향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ISTP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자기 내면에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관조하는 힘이 장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장인은 세상에 없던 놀라운 걸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해온 것을 더 기가 막히게,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만들어내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꾸준히 깊이 관찰하고 거기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ISTP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자예요. 실용성이 중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사람들하고 상의하거나 토론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관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TP가 제 기능을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하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소란스럽고 요란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기 내면의 중심을 딱 잡고 고요한 상태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아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ISTP가 어떤 이유에서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타고난 강점을 잘 발휘하지 못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자꾸 두드러지게 되는 왜 못하는 거 자꾸 해야 되는 못하는 거 자꾸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ISTP의 그림자 측면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ISTP가 삐뚤어져서
예, 사고를 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꾸만,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건데, 그거를 잘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각성한다라는 말 좀 요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래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되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자기 능력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막 발휘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도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주기능에서 그림자 측면을 볼게요. 주기능에서 그림자 측면이 바로 자기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서 아직 각성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 능력이 어쩌다 보니 고장이 나 버렸어요. 네.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뭐 잘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어디 처박아 두면 그 고장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너무 함부로 쓰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타격을 입거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주기능이 고장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림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먼저 이 주기능 중에 대표적인 게 T잖아요. ISTP.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이 사람들의 최고의 강점이 사고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 버리잖아요. 사고 기능. 특히 I의 사람들, 내향형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내향 사고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고장나면요. 사고 기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기능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팩트고 뭐가 팩트가 아닌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냥 판단해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 반응을 하거나 적절하게 대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그냥 반응을 하게 되는 걸로 이 그림자의 측면, 그림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게 정확한 어떤 사실이나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 그게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고 보고, 무조건 냉소적으로 보고, 그래서 되게 시니컬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T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하게 보조해 주는 게 이 S, 현실 감각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고장이 나면은 현실 세상을 관찰해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 네, 이게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습득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팩트야. 이거는 거짓이야.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라고 판단은 계속 하거든요. 예, 생각은 계속해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명확한 현실적인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막 이게 뒤죽박죽인 그런 근거들. 그러니까 상황을 관찰해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런 기능의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이고 뭔가 혼란스럽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팩트인 거. 예, 이걸로 무차별적으로 팩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냉소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이에요. 열등 기능은 원래 어색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열등 기능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볼게요. 열등 기능은 이 ISTP에 없는 글자 중에 하나가 열등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 T가 주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T의 반대편에 있는 F가 열등 기능이에요. 근데 이 F 감정 기능 중에서도 이 사람 내향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향 감정 기능이 이 사람이 제일 못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상황, 처지, 뭐 감정 이런 거 살피는 기능이 열등 기능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욕구, 이 사람의 감정 상태, 뭐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간과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폐폭 장인이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간과해 버리니까 아, 네. 막 폐폭 날리는데 공감 능력치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STP가 그림자 상태가 되면 자기 자신도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답답하겠죠. 자기가 원래 잘하는 게, 이 ISTP가 원래 잘하는 게 외부 세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팩트를 찾고 이게 자기가 진짜 제일 잘하는 일인데 그게 고장나 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ISTP가 그림자 속에 있을 때 이 그림자 측면이 막 나타날 때 주변 사람들도 너무 괴로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ISTP가 자신의 강점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로마 세라피는 이건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STP 유형의 향기는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베티버, 파출리, 캐롤시드거든요. 이 세 가지 향기에 공통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 공통적인 에너지가 뭐냐면요. 일단 MBTI 유형의 그 향기는요. MBTI 유형과 연결되는 에센셜 오일은요. 그 유형이 가장 잘하는 걸, 그 유형의 강점을 살려주는, 그 강점을 빛나게 해주는,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베티버, 파출리,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도요. 이 ISTP가 가장 잘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아주 훌륭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향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에너지가 이 ISTP가 정말 자신의 능력치, 자신의 능력 각성해가지고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관조하는 힘이요. 관조라는 건요, 정말 자기 내면의 중심을 잡고 지금 어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 눈앞에 이 현실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아주 고요하고 하지만 아주 면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다 볼 수 있으면서 또 전체적인 것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관조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조하는 힘이 강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관조하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게 바로 이 세 개의 ISTP 향기의 공통점입니다. 먼저요, 베티버를 볼게요. 네, 베티버는 지금 여기 베티버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베티버를 보기는 어려워요. 일부러 키우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벽화 식물이에요. 벼는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네, 이 벽과 식물 중에 베티버라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일인데 이 식물이 어디에서 추출하냐면 뿌리에서 추출하거든요. 근데 이 베티버 뿌리가요. 진짜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진짜 이 뿌리가 잘 내린 거 보면은 2m가 훌쩍 넘는 거예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엄청나게 이 뿌리가 발달해서 사람 몸집보다, 그 성인 남자 몸집보다도 더 크게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뿌리의 힘이
엄청난 식물인 거죠. 근데 바로 그 뿌리에서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그라운딩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그라운드가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땅에 안전하게 딱 착지해서 안정감 있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예요. 식물이요,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잘 살아가려면, 쑥쑥 성장하고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뽑혀나가지 않을 수 있게끔 그 뿌리가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라는 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다. 이거는 이 현실 세상에서 내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의미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딩의 에너지는 우리가 예,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 현실, 이 물질 세상에서 생존해내는 그런 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막 머릿속에 온갖 공상과 상상은 넘쳐나는데 그리고 생각만 하고 뭔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그런데 정작 이 몸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뭔가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만 너무 산만해요. 이럴 때 우리를 산만함을 싹 잡아서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내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산만함을 싹 가라앉히고 내가 딱 중심을 잡고서 이제 이 현실에서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거를 딱 낚아채가지고 그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게 그 힘을 주는 게 베티버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ISTP 사람들의 강점 뭐죠? 예, 현실주의자잖아요. 실용성, 네, 현실 감각이 뛰어난 현실주의자죠. 이 현실주의자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낼 수 있는 힘, 이 사람을 자신의 삶에서 장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에 있는 거죠. 베티버 에센셜 오일은요, 이거 뿌리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정말 되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요, 떨어뜨리려고 한참 병을 기울이고 있어야지 이게 한 방울이 아주 천천히 뚝 떨어지거든요. 진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인데요. 그래서 얘는 왜 우리 향수 만들 때 보면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 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중후하게 깔리는 그 베이스 노트에 해당이 되는 향기인데요. 이게 어떤 플로럴 계열이나 시트러스 계열의 향기에다가 이 베티버를 같이 섞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향기가 너무 가벼우면은 좀 이렇게 값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향기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값이 있게, 아까 럭셔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향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츄리예요. 파츄리는 지금 여기 이게 파츄리라는 식물이거든요. 이 잎하고 이 꽃에서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허브 자체를 쫙 다 채취를 해가지고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파출리도 이거 베이스 노트, 베티버처럼 베이스 노트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파출리 같은 경우는 향기가
비 오고 나면은 땅 흙냄새 나잖아요. 특히 이렇게 흙이 있는 곳, 숲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비 온 다음에 나는 그 특유의 흙냄새 있죠. 바로 그 냄새가 파출리 냄새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뭔가 이 땅의 에너지와 우리가 접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베티버처럼 그라운딩의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네, 파출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은요, 바로 밸런싱,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파출리는요, 사실 아로마 세라피에서 특히 감정 케어에 쓸 때 뭔가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그래서 음 우리가 뭔가 하나에 사로잡히면요. 뭔가 하나에 딱 꽂혀 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챙겨야 될 다른 일들,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도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내팽개쳐 두고 내가 꽂힌 거에만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 파출리가 다시 그 꽂힌 부분에서 우리를 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부분, 삶에서 내가 돌봐야 하는 다른 부분들도 함께 살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파출리 에센셜 오일이 가진 에너지, 그 힘이에요. 일단은 그 걱정되고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이런 상태를 좀 잠재워 줘야지 우리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좀 줄어들어야지 그 속에서 그 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이 파출리 향기를 맡으면요. 아, 뭐 그 정도쯤은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 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전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던 문제에 대해서 그거 뭐 잘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나 봐. 별거 아닐걸? 괜찮아. 잘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다른 부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잘 돌보지 못하고 있던 다른 부분들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에너지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잘 분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ISTP 어떤 측면들을 도와주는 걸까요? 우리 ISTP가 그림자에 빠졌을 때, 특히 주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고장난다 그랬죠. 근데 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게 S였잖아요. 근데 현실 감각이요. 감각형이니까. 그래서, 골고루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나, 이런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요, 어느 한쪽만 너무 집중해서, 확대해서 보는 상황에서 빠져나와야지 모든 면을, 우리가 그야말로 관조, 네, 찬찬히 살펴보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고민, 걱정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파출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로시드예요. 캐로시드는요, 당근 씨앗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네, 이 캐로시드가 도와주는 건요, 바로 관조예요. 관조하는 힘을 북돋아줘서 이 ISTP가 자신의 강점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ISTP 로론 향수를 지금 ISTP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이 세 개의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는요, 간단합니다. 10ml 로론 향수병. 이거는 차광이 되는 갈색 유리병이 가장 좋아요. 이 로론 향수병 하나랑
호호바 오일 10ml. 이거는 호호바 오일 말고 집에 있는 다른 식물성 오일로 대체해도 돼요. 네. 뭐 스윗 아몬드 오일도 괜찮고 MCT 오일도 괜찮고 집에 있는 오일 쓰시면 됩니다. 다만 미네랄 오일은 안 돼요. 그래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인가요? 네, 정확한 명칭이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그 베이비 로션, 그거는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은 쓰시면은 이 피부 자극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반드시 식물성 오일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 소독할 수 있는 소독용 에탄올이 필요해요. 에센셜 오일은 지금 우리 살펴본 베티버, 파출리, 캐로시드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이 롤온병을 에탄올로 소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소독한 병에다가 호호바 오일,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식물성 오일을 절반 정도만 일단 채워요. 이렇게 절반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베티버, 파출리, 캐로시드 에센셜 오일을 3방울씩 넣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그 식물성 오일, 여기서는 호호바 오일이죠. 호호바 오일로 채운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잘 섞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ISTP라면요. 이 롤온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강점을 발휘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그 작품을 완성시켜내는 장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